지금 한국에 세계 어느 나라도 못 만든 무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소름인 게 아무도 안 가르쳐줬거든요. 미국한테 기술 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일본한테 배웠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설계도도 없고 기술 이전도 없고 선례도 없었어요. 근데 한국 연구원들이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탄두 무게 8톤, 마하 10으로 날아가서 지하 100m를 뚫어버리는 괴물 미사일을요. 근데요, 이 미사일 만든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면 진짜 화가 나실 거예요. 2016년이었어요. 그 해에 핵실험이 2번이나 터졌거든요. 한반도 전체가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핵탄두들이 지하 깊숙한 벙커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상에서 아무리 폭탄을 쏟아부어봐야 땅 밑 100m에 있는 걸 긁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결심한 거예요. 지하를 뚫어버리는 미사일을 만들자. 근데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해요. 한국은 그때 미사일 지침에 묶여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미국이 너네는 이 이상의 미사일 못 만들어 라고 제한을 걸어놓은 거예요. 더 강력한 걸 만들고 싶어도 허락이 없으면 못하는 구조였던 거죠. 기술 이전 당연히 없었어요. 설계도 당연히 없었고요. 물어볼 때도 배울 때도 참고할 선례도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레시피도 없이 미슐랭 3스타 요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재료가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조리법도 모르고 옆에서 가르쳐주는 셰프도 없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결과물을 뽑아내야 했던 거죠. 이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풀린 게 2021년 5월이에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드디어 해제가 됐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연구원들이 그전부터 이미 묵묵히 연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일단 파고들었던 거죠. 근데 진짜 소름인 건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 연구원들이 뭘 했냐면요. 첫 번째, 미사일이 마하 10으로 날아가잖아요. 이 속도에서는 GPS를 못 쓰거든요. 왜냐면 적이 전파를 교란해버리니까요. GPS 신호가 막히면 미사일은 눈이 먼 거나 마찬가지예요.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는데 눈이 멀면 그냥 아무데나 떨어지는 쇳덩이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요. GPS 없이도 알아서 길 찾는 레이더 눈을 만들어버렸어요. 3D 레이더로 땅 아래 지형까지 싹 스캔해서 표적을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적이 GPS를 아무리 막아도 이 미사일은 스스로 눈을 뜨는 거죠. 두 번째, 마하 10이면 공기랑 부딪히면서 미사일 표면 온도가 1000도 이상 올라가요. 쇳덩이도 녹아내리는 온도거든요. 근데 미사일 맨 앞코에는 레이더 안테나가 들어있잖아요. 그 코가 녹아버리면 방금 말한 레이더 눈이 아무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지로아 규소라는 특수 세라믹으로 코를 만든 거예요. 1000도 불구덩이에서도 안 녹으면서 레이더 전파는 그대로 통과시키는 소재예요. ADD랑 한국재료연구원이 머리 맞대고 같이 개발해낸 거거든요. 세계적으로도 이런 소재 만드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세 번째, 탄두가 8톤이에요. 이걸 마하 10으로 날려야 하니까 엔진임이 상상을 초월해야 하거든요. 보통 방법으로는 추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뭘 했냐면 로켓 연료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분말을 특수 코팅 처리한 거예요. 산화막을 제거하고 유기물로 코팅했더니 연소 효율이 2.5배로 뛰었어요. 추력도 최대 20%나 올라갔고요. 같은 양의 연료로 훨씬 더 강한 힘을 뽑아낸 거죠. 네 번째, 미사일 몸통 문제예요. 이 미사일이 발사 중량 36톤에서 40톤이거든요. 몸통이 무거우면 그만큼 연료를 더 실어야 하고 연료가 늘면 또 무거워지는 악순환에 빠져요. 그래서 T800급 탄소 섬유로 연소관을 만들었어요. 이게 강철보다 5배 가볍고 10배 강한 소재예요. 기존 현무 시리즈가 T700급을 썼거든요. 거기서 한 등급 더 끌어올린 거죠. 다섯 번째, 이게 마지막인데 이것도 소름이에요. 지하 100m를 뚫으려면 탄두가 땅을 뚫고 들어가는 그 순간의 충격을 버텨야 하잖아요. 탄두가 먼저 부서져 버리면 관통이 안 되니까요. 미국의 에글린 강철이라는 벙커 전용 특수 금속이 있어요. 벙커버스터에 쓰는 금속인데 코발트를 대량으로 써서 엄청 비싸거든요. 한국 연구원들이 여기서도 독자 노선을 탔어요. 코발트 대신 소량의 텅스텐을 넣어서 성능은 미국 것이랑 같으면서 가격은 훨씬 낮은 관통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술력도 이기고 가성비도 이긴 거죠. 이거 다 독학이에요. 5개 기술 전부 누가 가르쳐준 거 하나도 없거든요. 논문을 찾아볼 수도 없고 해외 학회에서 물어볼 수도 없는 극비 영역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낸 거예요. 아니 진짜 이게 가능한 건가 싶잖아요. 이렇게 만든 미사일이 얼마나 무서운 물건이냐면요. 이 미사일 이름이 현무5예요. 자, 이제 완성된 스펙을 한번 볼게요.
길이가 15m에서 20m, 직경 약 1.6m. 2단 고체 연료 엔진의 콜드런치 방식이에요. 콜드런치가 뭐냐면 미사일을 먼저 공중으로 밀어 올린 다음에 엔진을 점화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발사할 때 화염이 안 나오니까 발사대가 안 망가져요. 한 자리에서 연속으로 쏠 수 있는 거죠. 적 입장에서는 악몽이에요. 탄두 무게가 8톤이에요. 이전 버전인 현무사가 2.5톤이었거든요. 3배가 넘게 뛰어버린 거예요. 현무사가 주먹이었다면 현무호는 해머인 거예요. 8톤이 마하 10으로 날아와서 지하 100m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거리는 기본 300km인데 탄두를 가볍게 바꾸면 4000km 이상까지도 날아가요. 이 정도면 중거리 탄도미사일급이에요. 2023년 초에 시험 발사가 끝나고 같은 해 말부터 양산에 들어갔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연간 최대 70여 발씩 찍어내서 최대 200여 발을 배치할 계획이에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숫자가 있거든요. 군 관계자 말로는 현무 5를 20발에서 30발 쏘면 히로시마 원폭급 파괴력이래요. 핵무기 없이요. 재래식 탄두만으로 원폭급 파괴력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연구원들이 아무 도움 없이 독학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요, 이 괴물을 만든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여기서부터 진짜 화가 나는 얘기예요. 현무 시리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 이 나라를 지키는 무기를 만든 연구원들한테 성과급이 얼마 나왔을까요? 0원이에요. 진짜로. 단 한 푼도 안 나왔어요. 왜냐면 이 프로젝트들이 전부 비닉 사업으로 분류됐거든요. 비닉 사업이 뭐냐면 극비 프로젝트라서 존재 자체를 세상에 드러내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극비라서 이름도 못 밝히고 논문도 못 쓰고 자기가 뭘 만들었는지 말도 못 해요. 그런데 극비니까 기술료 지급 대상에서도 빠진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무기를 만들었는데 극비라서 돈을 못 준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수출권은 어떨까요? K 흑표 전차가 터키에 수출됐을 때 기술료가 1,417억 원이 들어왔어요. 법령대로면 이 중 절반인 약 700억이 개발한 연구원들한테 가야 해요. 근데 6년째 한 푼도 안 줬어요. 내부에서 분배 방식을 놓고 싸우다가 결국 아무도 못 받은 거예요. 참다 못한 연구원 400명이 자기 조직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그 소송이 진행되는 6년 사이에 은퇴하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2019년부터는 수출 기술료 1% 연구원 지급분마저 중단돼 버렸어요. 이런 대우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 5년 동안 164명이 퇴사했어요. 정원의 5%예요. 퇴직한 사람 10명 중 6명은 대학이나 다른 기관으로 갔어요. 특히 AI나 인공지능 분야 젊은 인재들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왜 떠나냐고요? ADD 평균 연봉이 약 9,900만 원이에요. 많아 보이죠? 근데 정부 출연기관 31곳 중에 20위예요. 같은 공공기관인 항우연이랑 같은 호봉 기준으로 비교하면 약 1,000만 원 차이가 나요. 반면에 IT 개발자는 7년 차만 넘으면 1억이 넘거든요. 해외로 나가면요. 경력 10년 이공계가 평균 3억 9천만 원을 받아요. 국내의 4배예요. 카이스트에서 로스쿨로 진학하는 학생이 2023년에 12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25명으로 2배 넘게 뛰었어요. 이공계 자체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떠나는 과정에서 뭔 일이 벌어졌냐면요. 퇴직한 연구원 한 명이 68만 건의 기밀 자료를 이동식 저장 장치에 담아서 들고 나갔어요. 68만 건이에요. USB 하나에 담아서 그냥 걸어 나간 거예요. 왜 가능했냐고요? 보안 검색대가 없었거든요. 보안 요원도 없었고요. 퇴직 예정자 보안 점검도 최근 3년간 단 한 건도 실시 안 했어요. 드론이랑 AI 기술 소스코드까지 통째로 나간 거예요. 비궁이라는 수조 원짜리 국산 유도 로켓 핵심 기술은 퇴직 연구원이 UAI 대학연구소로 가져가 버렸어요. 5년 동안 2급, 3급 군사기밀 120여 건이 유출됐어요. 나라가 비밀이라면서 성과급도 안 주고 정작 그 비밀을 지키지도 않은 거예요. 설계도도 없이 세계 최강 미사일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하나하나 독학으로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마하 10의 열을 버티는 콜을 만들고 GPS 없이 눈을 뜨는 레이더를 만들고 미국보다 싼 값에 벙커를 뚫는 금속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돌아온 건 성과급 0원이에요. 6년째 묶인 소송이에요. 그리고 퇴사예요. 자기가 만든 무기의 이름도 밝히지 못한 채 짐을 싸서 나가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떠나고 있어요.
떠나면서 기술이 유출되고 있고요. 최고의 두뇌들이 이 나라를 떠나거나 아예 이공계를 포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